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남쪽에서 북상하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포항과 경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낮 기온은 22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은 흐리기만 하겠지만 포항과 경주는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만 낮 기온은 2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고 습한 날이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날씨 살펴보시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오후부터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가득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21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바다는 흐리고 구름이 많겠습니다. 특히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 전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이 천천히 이동하면서 비 소식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휴일까지도 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건과 관련해 동료 선수도 같은 피해를 주장하며 검찰에 어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주시 체육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뒤늦게 감독을 직무를 정지시켰는데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3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작년 3월 뉴질랜드 전지훈련에서 감독과 팀 닥터의 폭행은 40여 분간이나 계속됐습니다. 거짓말해서 걸렸지. 이빨 때문에. 이거 뒤로 돌아. 이빨 때문에. 갈비뼈에 금까지 간 최숙현 선수에게 감독은 사흘간 굶으라고 지시합니다. 굶으라서 물도 못 하고 얼어먹는 어쩔 수 없다. 네. 버티라. 경주시 체육회 인사위원회의 모습을 드러낸 감독 김모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사업행위 인정하십니까? 경주시 체육회는 김 감독의 직무를 정지하고 팀 닥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 선수가 폭행했다고 지목한 선배 선수 2명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당사자들도 완강히 부인해 당장 징계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수에 대한 징계는 없습니다. 일체 그거는 너무 상반되고 결코 진술을 들어본 결과 그런 것도 없고. 최 선수의 동료 한 명도 경주시청팀에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선수의 어머니는 MBC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딸도 감독과 선배 선수로부터 고 최숙현 선수만큼이나 아주 많이 맞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가 시작될 상황. 하지만 최 선수의 아버지는 대구지검의 늑장 수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딱 한 달 전인 6월 2일 사건이 대구지검으로 넘어갔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경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진전이 없자 최 선수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지금 애들이 너무 2차 피해가 심해가지고 그럴 때도 별 응답이 없고. 가해자 측에서 고검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 그리고 큰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수사당국의 말에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뚜들 뱉는 거 이거 뭐 벌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별거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숙현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 인권 문제를 챙기라고 문체부에 지시했고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3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숙현 선수. 녹취록과 동료들의 증언들을 통해 최 선수가 겪었던 참혹한 폭행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력은 가족 앞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숙현이 쌍욕 막 하고 때리고 이래도 우리가 진짜 막 이런 게 올라오고 이래도 심지어 부모에게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며 직접 때리란 강요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얘는 정신을 차리려고 하면은 엄마가 때려야 된다 하면서 감독이 하니까 우리 딸이 진짜 잘못했는가 싶어가. 폭행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긴 지난해 해외 전지훈련. 누구니 거짓말해서 걸렸지? 네. 이빨 깨물어. 이거 뒤로 돌아. 감독과 팀닥터가 무서워 병원에도 가지 못했고 폭행의 가해자이자 의사 면허조차 없는 팀닥터는 갈비뼈에 실금 정도 같다며 운동을 계속시켰습니다. 운동하다가 결려가지고 못 뛰고 이래 주춤하면 뒤에서 선배들은 깨병 부린다고 때리고. 또 폭행을 일삼던 선배 선수가 죽어보겠냐며 최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감독은 이를 목격하고도 오히려 최 선수를 때렸다고 주장합니다. 그걸 보디만은 운동화를 보디만은 막 숙현은 기둥배기를 밑방 때리면서 내가 이거 내 손으로 안 때릴 때 내 운동화로 때렸으니까 내가 굿하는 거 아닌데 하면서. 최 선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 경주시와 사법기관, 인권위원회까지 고통을 호소했지만 안타까운 죽음은 막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전국의 지방의회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 선출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후보 등록이나 정견 발표 없는 무기명 비밀 투표인 의장 선출이 교황 선출 방식과 같아 비민주적이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수당 의원들이 독단으로 결정하는 악순환, 이제는 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의회를 비롯한 전국 대다수 지방의회가 무기명 투표로 의장을 뽑습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2차, 3차 계속 투표한다고 해서 교황식 선출 방식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비밀 투표이다 보니 왜 의장에 출마하는지, 의장이 되면 의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견 발표도 없습니다. 이른바 깜깜이입니다. 포항시 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은 32명, 통합당 19명, 민주당 10명, 무소속 3명으로 다수인 통합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사전에 모처해서 의장과 부의장을 사실상 뽑아 놓았다는 후문입니다. 40%나 되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은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소수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24개 의회는 정견 발표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포항시를 포함해서 아직도 교황 선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털 검색어에 교황 선출을 넣으면 정작 교황 선출보다는 의장 선출 방식을 문제 삼은 기사가 가득합니다. 의장 출마에 앞서 공식적으로 정견을 피력한 후보는 복덕규 의원뿐입니다. 서로 32개 의원과 소통하고 또 특히 초선 의원들이 의정 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다선 의원들이 만들어주고 또 가장 큰 기능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다수인 민주당이 지역에서는 역으로 통합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는 수의 정치를 하고 있어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이 미래 성장 동력인 배터리 산업과 현재 주력인 철강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맞았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포항 블루벨리 산단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인조 흑연 음극재 생산을 위한 첫 삽을 떴고 산자부는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간 1,3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블루벨리 산업단지에서 열린 포스코 케미칼의 배터리 음극재 생산을 위한 기공식. 이 행사에는 포스코 최정호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경영진과 LG화학 김명한 사장, 삼성 SDI 김익현 상무 등 국내 2차 전지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 인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기공식 소식에 해당 업체의 주가도 들썩였는데요.
포항에서 생산되는 인조흑연 음극재는 전기차 배터리의 급속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2023년부터는 전기차 42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연간 16,000톤의 음극재가 포항에서 생산됩니다. 그 천연 흑연은 북한하고 중국에서 많이 납니다. 그럼 만약에 이 문이 닫히면 우리는 배터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조 흑연으로 만들어서 인조흑연 음극재는 침상 코쿠스를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은 이날 기공식을 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도약의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조흑연을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 배터리 산업이 이 동력이 떨어진다 해서 그걸 뒷받침할 겸 또 우리 포스코 그룹도 차세대 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조흑연을 생산하게 된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경북도지사와 포항시장은 기공식이 열린 공개석상에서 포스텍 의대 설립에 포스코가 힘을 보태줄 것을 최정호 회장에게 공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또 철강산업이 재도약을 꿈꿀 수 있는 희소식이 산자부에서 들려왔습니다. 대선 공약의 하나였던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사업이 국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한 것인데요. 철강 기술개발 분야 19개 과제에 1,092억 원을 투입하는 등 5년간 총 사업비 1,454억 원을 투입해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게 됩니다. 철강 산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친환경, 자원순환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사업입니다. 철강 산업이 재도약하고 2차 전지 중심의 배터리 산업이 활성화되면 포항의 밝은 미래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울릉군 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미래통합당 소속 3선의 최경환 의원이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4표를 얻어 선출됐습니다. 부의장에는 같은 당 소속 초선의 이상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경주시가 옛 시청 자리에 만들어둔 신라대종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타종 체험관을 지었으나 1년이 지나도록 타종 체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4억 원을 들여 한식 목구조 양식으로 각각 36제곱미터 크기의 타종 체험관과 화장실을 지난해 7월에 완공했으나 아직까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타종 체험관 안내 홍보물 설치 업체 선정이 늦어졌다며 지난 5월 업체가 선정된 만큼 이르면 다음 달부터 타종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맥스터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와 울산운동본부, 양남면 반대대책위원회,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 중단과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정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지역 공론화 중단과 월성원전 지역 실행기구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 국방부 선정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공동 후보지냐 단독 후보지냐를 놓고 군의 의성 두 지자체 간의 의견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두 후보지 모두 선정될 가능성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넘게 끌어온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최종 후보지가 오늘 결정됩니다. 군의 소보, 의성 비안을 묶는 공동 후보지냐, 군의 후보 단독 후보지냐를 놓고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선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납니다. 선정위원회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해당 4개 지자체장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주에 열린 실무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자유토론을 한 뒤 만장일치 방식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민투표로 뽑힌 공동 후보지 선정을 전제로 군의군의 지원책을 몰아주는 경상북도의 중재안을 놓고 군의 의성이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후보지 선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발전과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느낀 대구시와 국방부, 소음을 안고서라도 인구 소멸의 위기를 막아보자는 군의와 의성의 요구가 맞아 추진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 사업이 무산될 경우 오해와 갈등의 씨앗을 계속 아는 채
해결은 못하고 시간만 끌어왔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신공의 이제 예비 후보지 중에 공동 후보지를 선택하는 자체가 태생적으로 좀 갈등을 알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는데도 경상북도와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오늘 선정위원회에서 두 후보지 모두 부적합 판정이 나서 사업 추진이 무산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군이 공동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설득할 시간을 더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두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사업 무산으로 그칠지 아니면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반전이 있을지 선정위원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심이 높은데요. 청정 지역 영양 수비의 한 마을도 태양광 시설이 잇따라 들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나기 기자입니다. 25가구가 사는 작은 시골 마을인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마을에 들어서니 온통 태양광 발전 패널로 덮여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나둘씩 태양광 시설이 조성되더니 벌써 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환경을 훼손하고 복사열 등으로 생활터전이 망가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환경은 당연히 안 좋고 대부분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건강에 대한 피해를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뿐 아닙니다. 마을 바로 뒤 6만여 제곱미터 임야에도 13개 단지의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가 났는데도 정작 주민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공사 들어오면서 이거 무슨 공사하지? 밭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치가 되니까 그때 알게 된 분들도 많죠. 이 마을에는 지금까지 발전 사업을 하겠다며 군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했거나 할 예정인 사업장만 36곳에 이릅니다. 영양군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조례에 주요 도로에서 300m 이내 등의 거리 제한을 두고 있지만 도시와 달리 농촌은 독가촌이 많고 농로가 대부분이어서 마땅히 규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가 완료된 건이라서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친환경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오히려 경관을 해치고 있지만 정당한 개발 행위를 막을 수도 없어 주민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경주시는 오늘부터 황성공원 내 물놀이장을 개장합니다. 물놀이장 개장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합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물놀이장 입장객과 이용 시간을 제한하며 거리 두기 이용 등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재적위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열어 김소영 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새 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그동안 논의하고 의결한 계획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정정화 전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공론화가 공정성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없고 파행을 겪었다며 지난 26일 사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국회의원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국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어업인의 해기사 면허 발급과 갱신 등에 필요한 선원 승선 신고 사실 확인서를 해양경찰 파출소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두 기관에 방문해야 했던 어업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선원 승선 신고 사실 확인서 발급 관련 시스템과 절차 등을 최종 점검 후 본격 운영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은 흐리기만 하겠지만 포항과 경주는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만 낮 기온은 2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고 습한 날이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날씨 살펴보시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오후부터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가득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21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바다는 흐리고 구름이 많겠습니다. 특히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 전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이 천천히 이동하면서 비 소식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휴일까지도 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